한밤에 기막힌 투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두 가지 방송 공략주를 통해서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증시 잠시 전에 개장을 했는데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2% 넘게 상승, 엔비디아도 1.8% 상승, 잠시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도 지난 금요일에는 하락을 했었으나 오늘은 그래도 3.6%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0%로 50%나 낮춰 잡았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여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 중에 또 한 가지, 중국에서 중국산 히토류가 사용된 제품의 미국 수출, 우회 수출을 제재하겠다라는 경고성 공문을 우리나라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강화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국산 히토류가 사용된 제품의 미국 수출이 정말 제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공략주로 어떻게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렸는지 먼저 수익률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 바로 KCS 이 종목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한 주 만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고 할 것 같으면 먼 미래에 이를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술에 대한 선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LIG 넥스원과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대표적인 방산주와 조선주를 공략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은 지금 2주 만에 수익이 굉장히 쏠쏠한데요. 각각 25%, 24%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조선주를 여러 번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현대중공업 이전에는 현대마린엔진을 4월 첫 거래일에 공략을 드렸었고 이 종목은 역시나 3주 동안 25%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관세의 무풍지대, 그리고 고환율의 수혜주라는 인식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저희가 3월 중순 말쯤에 공략을 도와드린 이후에 12% 상승이 나와줬고요. 로봇 관련주인 SBB테크, 로봇 감속기 관련주죠. 이 종목은 저희가 3월 초에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14% 수익. 같은 날 방송으로 공략을 도와드렸던 의료 AI 관련주 루닛 역시나 1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딱 두 가지 종목을 공략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모두 여러 번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대장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2월 12일 방송 이후에 24% 상승이 나와줬네요. 지금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또 당분간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 후 또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아마 6월 달에 완전 자율주행 FSD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일론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과연 정확한 자율주행 출시 날짜를 언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내일장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자율주행주들이 움직여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대장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는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약간 눌림목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종목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회장이 최근에 한국에 찾아와서 SKT 회장을 또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기업이 있는데 바로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 대표 기업이 오늘 공략해드릴 이 기업과도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의 공략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공략 도와드렸던 방산주 LIG 넥스원, 여러분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가장 유망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했던 날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을 25%, 2주 만에 25%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공략주 받아가셔서 기분 좋은 수익, 일주일 동안에도 소소한 수익,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챙겨갈 수 있는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으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 종목명,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우측 하단으로 보이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까이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공략주 2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통신망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2주 전 공략해드렸던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강한 섹터, 대장주, 방산, 조선 이렇게 공략을 정말 딱 시기적절하게 공략 도와드리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드렸고 이 종목도 역시나 24% 수익을 2주 만에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마린엔진, 이 종목도 역시나 조선 관련주죠.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날 이렇게 계속해서 작은 박스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살짝 눌렸다가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죠.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25%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면 좋을지 더 구체적인 전략은 저희가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차트상으로는 좀 더딘 상승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0%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어도 여러분들 잃지는 않게 해드리도록 약간이라도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으로는 SBB테크. 로봇 관련주죠.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밤 11시 방송이죠. 다음 날에는 살짝 쉬어졌는데 바로 다다음 날 목요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SBB테크는 14% 수익을 하루 만에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의료 AI 관련주,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가장 활약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도 다른 토마토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과거만큼의 영광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공략 이후에 소소한 수익은 챙겨드렸습니다.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테슬라 잠시 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역시나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이렇게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24%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완전 자율주행을 시범 운행을 할 것이고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6월 중에는 출시할 것 같은데 정확히 며칠에 하겠다라고 머스크가 언급을 하게 된다면 내일장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슈팅 나와줄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오늘의 종목 2가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딱 2가지, 하루에 2개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2가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고르고 골라서 선보이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PU 관련주 이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되겠습니다. 지금 NPU 같은 경우에는 그 GPU의 다음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GPU보다 더 속도는 빠르고 전력 효율은 더 높아진 그런 제품을 GPU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정치 정책 테마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 퓨리오사 AI라는 이 기업 있죠. 이 기업이 바로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GPU가 NPU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NPU 관련주 아직까지는 개화하지 않은 시장이지만 빠르게 이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퓨리오사 AI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NPU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관련해서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테마성으로도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NPU 세계 3위 진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NPU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벌써부터 NPU 관련주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정답은 저희의 답은 예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왜 벌써부터 NPU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략해드릴 오늘의 NPU 관련 기업은요. 세계 유일의 NPU 구동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단순히 테마성, 이 종목이 NPU 관련주라더라 라는 카더라성이 아닌 정말 확실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잠시 후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너무 몸집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처럼 모멘텀은 똑같이 받아가되 아직 못 오른 종목 그리고 몸집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스타링크를 통한 우크라이나 통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 달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데 머스크의 스타링크 기술을 통해서 통신이 원활하게 지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이런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링크라는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 기업을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수혜주로 찾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이 종목에 조금씩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다가 한번 빵 터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가져와 봤으니 이 종목 계속해서 어떤 종목인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굴기를 내세운 지가 꽤 됐죠. 계속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 최근에 또 달 탐사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또 앞서서 뭐 달에도 가려고 하고요. 화성도 또 개척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가 될수록 우리가 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우주항공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중에 가장 대장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가져와 봤고요.
삼성과 KT, 한화 등 대기업들이 이 위성통신 시장에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를 공략해야만 하는 이유, 마지막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 오늘 공략할 바로 이 기업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혹시라도 나는 실적 정말 중요하다, 꼭 챙겨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심의 여지 없이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모멘텀도 확실하고 그리고 종목의 어떤 그 내용도 확실한 이 종목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끝나고 나서도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으니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망이니 꼭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 자리 옮길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요일 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8% 상승, S&P 500 지수 1.6%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지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디 장중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큰 이변 없이 대부분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중국이 일본에게 미국의 관세 조치에 함께 대응하자라는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이 또 일본에 손을 내밀면서 우리 미국에 같이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미국의 반감을 가지기 전에 각국 우리 동맹국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또 트럼프가 도와줘야 될 텐데요. 이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해드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두뇌의 심장, NPU, 이제는 바로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서 AI 반도체 그리고 NPU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도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차세대 버전 NPU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이 퓨리오사 AI가 주력하는 제품이 바로 NPU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 뭐냐 궁금하셨던 분들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NPU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NPU가 되겠는데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국내 기업까지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U의 정의부터 알려드릴게요.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전담하는 게 바로 이 뇌에 겠죠. 이 뇌를 담당하는 게 NP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가다가도 멈추고 또 그리고 휴대폰이 여러분들 뭐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거 있죠. 휴대폰이 스스로 나의 얼굴을 인식해서 잠금을 해제해주고 그리고 우리 AI 스피커가 뭐 날씨 알려줘 하면 바로 대답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뒤에 바로 NPU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는 CPU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GPU도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 NPU는 왜 또 필요한 거고 뭐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CPU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 처리 장치에는 GPU가 중심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계산하고 비교하고 정확한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이 CPU나 GPU는 물론 충분히 기능이 성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AI가 학습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속도도 조금 더 빨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전력 효율도 더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NPU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가 자전거라면 GPU는 오토바이 그리고 NPU가 바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너지를 처리하는 효율도 다르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NPU가 없이는 미래 산업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NPU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정말 있느냐. 엔비디아가 GPU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엔비디아 GPU의 차세대 버전인 NPU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게 정말 맞느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글로벌 NPU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엔비디아와 인텔 그리고 구글이 누가 뭐라 해도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기업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까요? 삼성전자 자체 설계한 AI NPU 탑재로 모바일 AI 시장 장악 시도. 삼성전자가 이 NPU를 직접적으로 설계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HBM 기술을 바탕으로 NPU 메모리 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국내 최초 엣지 NPU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들어보셨을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또 토종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NPU를 생산하는
리벨리온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지금 세계적으로도 겨룰 수 있을 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중에 NPU 관련주를 꼭 공략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도 정부가 2030년까지 NPU 시장 세계 3위 진입 목표를 발표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푸시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책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바로 그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밀어주는 기술이다. 그럼 정말 이 산업이 엄청 많이 커지겠네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드린 2030년까지 NPU 세계 3위 진입한다. 이 발표를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손을 잡고 2030년까지 NPU 점유율 세계 3위를 목표로 대규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CPU의 시대는 끝났다. NPU의 시대가 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AI 반도체 K칩으로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NPU는 모바일, 자동차, 로봇, 헬스케어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30년까지 말로만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관련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NPU를 개발하면 좋을지 개발 로드맵도 이미 짜둔 상황이고요. 인재 양성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수요 창출까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산 가능성이 높은 오늘의 공략 기업, 이런 기업들에는 직접적인 R&D 자금 지원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NPU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기술이고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점을 해보셔야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주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온전히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NPU 관련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빠르게 담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품화해서 시장은 자동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구조가 앞으로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기업이 NPU 관련 기술,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의 공략 기업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NPU 관련 기업, 오늘의 이 기업은요. 먼저 핵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의 공략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현황을 좀 먼저 짚어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NPU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NPU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AI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내재되어 있는 AI 기술을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가 NPU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만드는 제품 바로 HBM이죠. D램을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린 제품이 되겠는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연계해서 NPU의 성능을 향상하도록 이런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대기업들이 모두 NPU 관련된 기술을 조금씩 개발을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NPU 관련돼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퓨리오사 AI가 되겠는데, 퓨리오사 AI 우리가 지금 직접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주 찾으시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종목을 담아보시면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직접 하는 것만큼의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지금 꼭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명과 매수, 매도, 가격까지 모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딱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2가지 모두 받아가시고, 종목명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청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플랜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잘 찾아오셨습니다. 꼭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고, 모든 정보들 아낌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저희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일주일 동안 딱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방송 보실 때 정말 나는 한 가지 정보가 아닌 10가지, 100가지를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은 아니지만 토종 스타트업 중에서도 유망 기업들, NPO 관련 유망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딥엑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살짝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검색을 해보면 이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딥엑스라는 기업은 저전력 엣지 NPO를 개발해서 국내외에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퓨리오사 AI. 이 기업은 초거대 AI 모델에 최적화된 NPU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리벨리온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퓨리오사 AI와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NPU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AI 클라우드와 서버 시장용 NPU를 설계하고 삼성의 파운드리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딥엑스와 퓨리오사 AI 그리고 리벨리온이라는 이 3가지 우리 토종 NPO 관련 스타트업의 공통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개화를 하지 않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요원한 만큼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분들이라면 나 미리미리 이런 첨단 기술들 주목해보고 있었고 관련된 기업들 찾아보고 있었는데 투자를 못한다, 억울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이 기업을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선점하고 싶었던 그 종목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장사 중에서도 꽤 유망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AI 반도체를 제작을 하고 있고 NPU가 내장된 SoC를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기업이 텔레칩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신망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RF세미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통신 관련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NPU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쭉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NPU 관련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IP와 패키징 등을 지원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NPU와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NPU가 너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냐.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냐. 지금 투자했다가 뭐 계속해서 물려 있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심심한 종목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NPU가 아직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초입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더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 그리고 수요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에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보면요. 과거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터치스크린 관련 부품주에 투자한 분들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전에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하셨던 분들 얼마나 수익을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런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지금 투자하실 곳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 NPU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수십 배 수익을 낸 1세대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을 조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NPU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의 두뇌라는 표현처럼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NPU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현실화가 될 것인지 저희와 함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술의 초입에 있습니다. AI와 자율주행, 스마트폰, 로봇 이런 기술들의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필요한 기술이 바로 NPU, 생각하게 하는 칩, 두뇌 역할을 하는 NPU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기술력과 정책 지원 그리고 글로벌 수요라는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있다는 부분을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NPU 시대 앞서서 저희가 오늘 NPU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 다음 투자 아이디어 찾고 계셨던 분들 저희와 함께 NPU 관련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 인공지능에 특화한 NPU를 개발하는 오늘의 이 기업, 특히나 최근에 세계 유일의 NPU 구동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있는데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기업 꼭 담아 보셔야겠죠.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구글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비디오 코텍 생태계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업 꼭 담아가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에 더해서 매수, 매도 전략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꼭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약간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퓨리오사 AI라는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딱 각인을 시켜드릴 NPU 관련주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 오늘 우리 상장된 종목들 중에 가장 유망한 NPU 관련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종목명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은 일주일에 딱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역시나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은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우주항공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우주항공 관련주 역시나 저희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정확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해도 대장주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방산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죠. 방산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주목할 만큼 주목을 했고 주가에 반영이 될 만큼 된 것 같습니다만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은 그 기대감에 비해서 아직 주가는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를 가져오셨으니 오늘 이 종목 우주항공 관련주도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또 요 며칠간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가 이 종목은 과거에
과거에도 공략을 방송을 통해서 해드린 바가 있죠. 오늘은 어떤 우주항공 관련주를 준비해 왔을지 계속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하늘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위성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이 궤도에 따라서 저궤도, 중궤도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궤도가 얼마나 높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성들은 사람들의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리고 정보를 실어 나르며 국경을 넘나드는 어떤 통신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저궤도 위성통신이 뭐냐, 그리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구를 위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돌고 있는데 이 저궤도 위성이란 고도가 지구 표면에서 500에서 2000km 정도 고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위성 중에서는 가장 낮게 떠다니는 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성들은 지구를 매우 빠르게 돌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성들은 지상국과 가깝죠.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죠.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돌고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유기가 하늘에서 수천 수백 개의 위성이 지금 떠다니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기존의 통신은 주로 땅 위에 있는 기지국에 의존했지만 저궤도 위성 통신은 바다 위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막 위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고 산악지대 어디서든 통신,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통신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그런 기술,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저궤도 위성통신이 왜 지금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좀 주목해 봐야 할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 전쟁 중에 당연히 통신이 끊길 수도 있고 이런 통신망이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스타링크라는 이 머스크의 통신 기업이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도와줬었는데 최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좀 불발이 되면서 트럼프가 심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스타링크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신 지원 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스타링크가 철수를 하면 이 스타링크라는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 기업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약 한 달 전쯤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통신주들이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업이 바로 대표적으로 과거에 또 상승을 했던 그 기업이 되겠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통신 인프라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도 언제든지 통신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다 위에서도 가능하고 산악지대에서도 가능하고 사막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이 위성 통신을 빠르게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저궤도 위성통신에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 간에 이 관련된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3,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거왕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우주 굴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할 것 같고요. 중궤도도 좋고 더 높이 떠 있는 위성들도 좋지만 우리는 저궤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운 프로젝트.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도 똑같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 정부도 저궤도 위성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그리고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렇게 한 몫을 하고 있죠. 삼성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한화, KT 같은 통신 기업들이 나서서 이렇게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기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겠지만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말로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미리 선점하실 수 있게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주제들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해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기술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앞으로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점하실 수 있는 기업을 오늘 공략해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목명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님이 모두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망을 통해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일주일에 딱 50분 진행되고 그 시간 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팍스 통신망이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어려움 있으신 분들 꼭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년까지 이 시장 규모가 200조 원까지도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여서 스마트팜 그리고 자율주행차, 군사통신, 항공기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로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인터넷 그리고 통신하면 전화, 문자 이런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말씀드린 이 최첨단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스마트 농업과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에 계속해서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니만큼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만큼이나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 기업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이 기업은요,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 관련 기업들 중에 가장 주가 반응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으로 자, 오늘의 이 기업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위성기업과 협업하면서 수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저궤도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최근에 또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스타링크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니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투자, 좀 재미있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노려보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다 잡아드릴 테니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업 특히나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준비를 해왔으니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꼭
꼭 함께 하셔서 또 다음 주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벌써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함께 공략 도와드릴 수 있게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